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짜잔, 여기 뭘까요? 바로 다이아 반지인데요. 이 반지를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았어요. 네, 남자한테 받은 건 아니고 사실 저랑 제 동생들이랑 같이 가족 반지로 아빠가 해주셨는데 작년에 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이렇게 연달아 아빠랑 엄마 생신이셨는데 엄마 생신 때 아빠가 그 오브 다이아 반지를 선물로 해주셔서 제가 그걸 보고 나도 갖고 싶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저랑 동생들이랑 같이 평생 이제 가족 반지로 끼라고 오브 말고 저희는 3부로 해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각각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이아 반지를 하면서 처음으로 저도 다이아 반지라는 걸 알아보다 보니까 갖가지 소스라든지 좀 저렴하게 사는 팁이랄까 그런 게 생겼어요. 사는 과정은 다 촬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기 이전에 굉장히 많이 종로 3가 5가 여기 가서 되게 어렵게 다이아 반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알고 가면 좋은지 등등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다이아 반지라고만 그냥 듣고 당연히 종로에 가면 있겠지 하고 돌아다녀 보다가 예쁜 디자인으로 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을 할 때 또 이제 갔던 금은방 같은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다이아를 전문으로 취급을 하는 곳이어서 막 반지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디자인을 먼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게 됐는데 일단 저희는 다이아 크기를 먼저 정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다이아 3부 다이아로 정하고 갔고 원래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 할 때도 그렇고 다이아가 이제 두께가 있다 보니까 결혼식 예물 반지로도 뭐 이렇게 크게 잘 안 하신대요. 프로포즈로는 뭐 5부나 1캐럿짜리를 많이 하지만 남자 여자 같이 낄 때는 요즘에 1부짜리가 많더라고요. 근데 1부짜리 디자인을 봐도 저희는 3부짜리를 할 거니까 디자인 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몰랐어서 처음에는 그냥 다이아 반지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쳐서 좀 예쁜 디자인을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면 그 디자인으로 가격을 좀 비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일반 반지에는 가능할 수 있는데 다이아 반지에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고 알고 가는 건 좋은데 가서 디자인을 직접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캡처한 거는 그게 1부 다이아 디자인인지 3부인지 모르고 1부 디자인으로 3부 다이아를 넣는다고 해도 모양이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가서 보고 디자인을 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또 다이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저는 다이아 반지를 아빠가 이미 엄마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대충 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이아 등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정하고 갔어요. 예를 들면 뭐 저는 GIA 다이아 F등급 SI1이나 SI2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지 디자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이아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하면 또 뒤에서 더 꺼내주시기도 하거든요. 다이아 반지를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플링에서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물 반지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팜플렛이라든지 안에 좀 들어가 있어서 다시 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이아 등급에 대해서 알고 가면 좋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금 시세에 대해서 알아놓고 가시는 게 좋고 또 세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막상 갔을 때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본인의 스타일이 아닌 걸 계속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고한 디자인을 정하고 가는 게 좋은데 어떤 특정 디자인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제 반지처럼 튀어나오지 않고 이런 반지가 좋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튀어나온 반지가 좋다든지 이렇게 디자인이 대충 선호하는 디자인들 있잖아요. 3가지를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커팅이에요. 연마라고 하는데 그게 잘 깎였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3EX라고 하는 게 트리플 엑셀런트라고 해가지고 제일 잘 깎인 정도 그 다음에 엑셀런트 그 다음에 베리굿 굿 단계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베리굿 단계부터 이렇게 다이아 반지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투명도 클래리티라고 해가지고 보통 아까 제가 SI1, SI2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일 높은 등급은 FL이라고 해가지고 플로리스라고 거의 흠이 없는 거. 내포물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다이아는 좀 흐려지니까 투명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IF, VVS1, VVS2, VS1, VS2, SI1, SI2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패션 반지를 할 때는 SI1, SI2를 많이들 하는 추세라고 해요.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10배 확대, 뭐 몇 배 확대를 해야 보이는 거니까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그 위에 클래리티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해서 패션 반지는 SI1이나 SI2 정도 되면 보통은 그냥 좋은 반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또 이제 색깔인데, 색깔이 D등급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색이라고 해서 아예 투명한 거는 D, E, F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무색에 가깝다 하는 거는 G, H, I, J 이렇게 쭉 나가는데, 보통은 D가 제일 큰 등급이지만 패션 반지나 결혼 반지를 하실 때는 F부터 D 등급까지 D, E, F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엄마 반지는 F로 해서 저도 원래 F로 하려고 하다가 알아보니까 F, E, D가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F로 해도 되지만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D로 하거나 E로 할까 이렇게 저희는 정해서 갔었어요. 다이아 F등급 SI1이나 SI2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 F와 E와 D 사이에 그런 가격 차이가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왕 가족 반지를 하면 오래 쓸 거니까 최고 등급으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좀 굳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이아 감정서거든요. 다이아는 감정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감정서에 따라서 그 가격이 조금 달라요. 똑같은 다이아라도 이제 이 우신이라는 데서 감정을 하기도 하고 GIA라는 곳에서 감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 GIA는 세계적으로 이 감정서가 통용이 되는 그런 거고요. 우신은 한국에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 GIA보다 우신이 더 낮다 보니까 뭐 예물 반지 같은 거 할 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비 신부들이나 신랑이 그 우신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해외에 이걸 팔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조금 인정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처음부터 저희는 GIA만 찾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 반지를 보러 가면 대체적으로 우신을 많이 권유를 하세요. 근데 그냥 단호하게 저희는 GIA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신이라고 안 좋고 GIA라 좋고 이건 아니에요. 똑같은 다이아라도 만약에 우신에서 감정을 내렸다면 이건 우신 다이아가 되는 거고, 뭐 GIA 감정서를 받으면 GIA가 되는 건데, 대신 이게 GIA에서 받으면 조금 더 가격을 더 붙여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이아를 GIA 감정서로 받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다이아 반지를 보러 갔을 때 처음에 엄청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다이아 반지를 안 사게 생겼나봐요. 그래서 갔더니 뭐 지금 살 거냐 막 이러고, 또 제가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 중량을 꼭 확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몇 돈이에요? 몇 그램이에요? 그랬더니 고객님, 저희는 돈수를 세지 않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돈수 아니고 그램으로 알려주세요 이랬더니, 고객님, 다이아 반지는 무게를 재지 않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다이아 반지 무게를 안 재면 뭘 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디자인 값이라면서 누가 다이아 무게 재냐면서 막. 그래서 되게 약간 좀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무게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다이아 반지더라도 나중에 뭐 대팔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금값이 사실 그 무게에 따라서 금값이 들어가는 거, 금시세에 따라서 들어가는 건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수공비를 붙였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안 알려준다 그러고 막 약간 제가 패션 반지나 살 것처럼 생겼었는지 막 그렇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 첫날은 그렇게 약간 무시만 당하고 집에 왔었고, 조금 더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딜 갔냐면 그 신랑 신부들 예물하는 다이아 예물을 하는 전문으로 하는 곳을 갔거든요. 이런 곳들은 시간을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거의 이제 하루 정도 투어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다녀보다가 또 하나 알게 된 게, 반지를 기성 반지를 살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디자인이 된 반지를 살 것인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디자인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또 이 디자인비와 또 캐드비라고 해가지고 뭐 만드는 비 등등등 뭐 최소 50에서 100 정도는 더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기성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나와 있는 반지 중에서도 잘 고르면 마음에 드는 반지가 많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예물 반지들도 따로 주문하는 곳이 아니고 신랑 신부 뭐 다이아 예물 전문이라고 되어 있어도 기존에 나와 있는 디자인 중에서 고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를 다 돌아보고 디자인이 어떤 종류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지, 그 어떤 반지가 내가 마음에 드는지를 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가서 이제 가격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대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일단 다이아 등급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F에 SI1으로 했을 땐 얼마예요? D에 뭐 SI1으로 했을 때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다이아 가격이 얼만지 그날 얼만지 물어보고 나머지 가격 물어보든지 하는데, 똑같은 디자인이어도 또 그램 수가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반지도 솔직히 우리가 했던 곳보다 다른 곳이 더 저렴했어요. 근데 중량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갔었거든요. 그 중량은 솔직히 줄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들이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저는 똑같은 디자인이어도 그냥 이게 똑같은 디자인 이거 110만 원 여기 뭐 120만 원이라고 해서 110만 원 싸니까 여기 사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고, 중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물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중량이 더하기 빼기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라면 괜찮거든요. 근데 뭐 1g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그 반지는 사실 같은 반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절대적인 이런 가격을 따질 게 아니라 다이아 등급과 그리고 금 함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해서 다이아 반지를 한다면 저는 디자인을 뭐 새롭게 만들어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하나밖에 없는 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굳이 그 결혼 예물하는 곳에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곳은 일단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무조건 비싸요. 서비스는 뭐 이렇게 좀 대우해주고 하는 건 좋지만 무조건 비싸더라고요. 잠깐 받기에는 그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디자인을 보러 갈 수는 있지만 아마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은 거기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렴하게 다이아 반지를 하시고 싶다면 오히려 그냥 일반 그런 반지들 파는 곳에서 다이아 반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물어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한 곳을 골랐어요. 원래는 엄마가 했던 곳에서 저희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분은 다이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있는 다이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얼리 샵 같은 데에서는 다이아를 보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주문을 내리면 그때 다이아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 예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니면 거의 이제 다이아 반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어차피 기간이 비슷하게 걸릴 거니까 저희는 그 아저씨한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소통이 빨리빨리 안 됐어요. 결과물은 뭐 빠르게 나왔을 수도 있고 한데 소통이 빨리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제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고 그분에게 보내주기로 했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좀 덜 가서 부모님한테 말하고 내가 찾아보고 또 그 아저씨가 괜찮으면 거기다 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고 제가 평소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저를 믿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로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4번인가 저를 갔어요. 되게 많이 갔죠. 그래서 가서 많은 상점을 다녀보고 또 막 억지로 막 끼워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한데 디자인이 비슷한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몇 개를 추린 다음에 아예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어느 주얼리 샵에서 어떤 다이아를 몇 등급에 몇 그램이고 어떤 디자인이었는지 이게 얼마였는지 이렇게 저희는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3개 반지를 해야 되니까 보통 결혼 예물로 남자 여자 반지 하는 것처럼 하나 하고 3개까지 하니까 좀 이제 결혼 예물도 좀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거기 주얼리 샵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아니고 돌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한 곳만 마지막으로 더 돌아보자 하고 그냥 내려갔던 그런 곳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딱 그분이 바로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다른 이런 샵에서는 제가 다이아를 안 살 것처럼 생겼는지 막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좀 속이거나 아니면 되게 비싸게 부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동생이 이렇게 막 물어서 저는 약간 지쳐가지고 적고만 있었는데 사장님이 2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장님이 저희를 응대하고 있다가 뒤에 계셨던 최종 보스 같은 분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바로 이분 되게 깐깐하고 되게 철저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탁 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다 되게 투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알아봤다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를 앞만 보면 뭐하냐고요. 사람을 못 알아보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바로 저를 알아보시고 딱 까놓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딱 해보니까 가격이 진짜 딴 데보다 훨씬 저렴한 거지. 저렴하고 되게 꼼꼼하게 저희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해주시고 또 디자인이 없으면 귀찮아하지 않고 딴 데 가서 구해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가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러 다시 가기로 했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날 이제 거기 가서 걸린 건 아니고 거기 갔다가 종로에 칼국수집에 갔다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결정을 해서 연락을 드리고 결국에는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킹을 한 다음에 반지를 결정을 하게 됐어요. 현장에서도 사실 반지가 2가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동생이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맞춰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둘이 여동생이랑 저랑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 하니까 부모님께서 굳이 같이 맞출 필요가 있냐, 니네 각자 하고 싶은 걸 해라, 대신에 다이아 똑같이 3부로 그렇게 좋은 걸 하니까 그것만 평생 같이 간직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제가 또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른 게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근데 동생이 또 비싼 걸 알아보고서는 제가 고른 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동생은 저와 같은 디자인의 샴페인 골드로 했고 남동생은 처음부터 딱 디자인을 약간 정하고 가서 깔끔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딱 샴페인 골드 무광으로 했어요. 둘 다 웜톤이어서 저는 쿨톤이라서 원래 다이아가 화이트 골드 잘 예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골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부분은 사실 다 천차만별이라서 어떻게 말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는 어쨌든 다녀본 곳 중에서는 진짜 저렴하게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반지도 뭐 거의 잘못 가시면 200만 원 넘게 부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제 100만 원대에 해결을 했고 또 그램 수랑 반지 이런 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옆에 있는 다이아도 전부 다 서브 다이아 중에서도 좋은 등급으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세세하게 사실 어떤 금방을 가면 이런 것들 막 큐빅으로 넣는다든지 서브 다이아 그냥 대충 등급 안 좋은 거 넣어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들까지 다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보증서까지도 GIA 다이아 보증서랑 금 보증서까지도 전부 다 해주셨고 저희는 이제 18K로 이렇게 했거든요. 안에 각인 색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다 잘 해주셔서 저희 엄마도 들으시고 감동받으셔가지고 다이아 목걸이 할 때 가겠다고 이렇게 했고 저는 여기 친구랑 같이 팔찌도 했는데 제가 원래 되게 비교 많이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팔찌는 그냥 거기서 했거든요.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D등급으로 했고 근데 이제 D등급 다이아를 못 구할 수도 있다고 해서 2등급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D등급으로 구해주셔서 D등급으로 했고 그리고 SI1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엑설런트 트리플 엑설런트 코스로 해가지고 좀 제일 좋은 다이아 등급으로 3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거의 2등급 정도로 받으셨는데 D로 이렇게 맞춰주셨고 굉장히 아무튼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에 다이아 반지를 하고 찾고 고르고 하는 과정을 저희가 또 뒤에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터넷으로 다이아 반지라고 쳐서 디자인을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어떤 게 이쁜지를 가족방에서 확인을 했고 이 디자인으로 저희는 하기로 했었는데 요게 막상 가보니까 저건 일부 디자인이었고 저희는 3부로 다이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추려서 가서 이제 보여드렸더니 그분들도 대충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다이아 반지를 고를 땐 그런 걸 모르니까 갔을 때 막 여러 가지를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 디자인도 되게 예뻐서 처음에 이제 모로 갔더니 요게 위에 있는 큐빅이랑 아래에 있는 반지랑 떨어지는 디자인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주문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커스텀한 그런 반지였어요. 그래서 고르다가 어떤 디자인을 할지 많이 껴보고 많이 가보고 한 다음에 저희는 딱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도 다양한 디자인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마지막으로 갔던 주얼리 샵이 금은방이 하여튼 여기였는데요. 여기서도 사실 가서 처음에는 많은 거를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좀 지치기도 했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걸 할 건지 말씀을 드리고 또 봤던 것도 그냥 탁 까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생도 한번 껴보고 저도 껴보고 서로 좀 잘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추려져가지고 그 두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껴보고 다른 손가락도 껴보고 이렇게 맞춰봤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은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어떤 거를 할까도 되게 고민이 돼서 사실 저희는 끝에까지도 혹시 집에 가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고민이 됐어요. 보는 눈에 있어가지고 또 고른 게 하필이면 최신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좀 다 마음에 들었는데 다 할 순 없으니까 고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추려가지고 딱 두 가지를 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 이겁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인데요. 여기선 또 왼쪽 오른쪽이었네요. 자, 근데 이제 제가 고른 거는 저희가 결국엔 선택한 건데 동생이 처음에 마음에 든다고 했던 거는 다이아가 좀 안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혀있는 디자인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제가 고른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걸로 할 거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도 제가 고른 게 좀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제가 고른 디자인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서로 같이 하게 됐고 그 계약할 때도 이렇게 바로 어떤 걸 할 거고 어떤 다이아고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좀 확실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손 약지에 밑으로 해드리고요. 밑으로 화이트 해드릴게요. 맞춰주고 금액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이거 얼마예요? 주의하면서 꼼꼼하게 계약서 내용을 확인을 시켜주셔서 다 확인을 했고 마지막까지도 반지 두 개로 좀 고민이 돼서 어떤 걸 할지 껴봤는데 제가 고른 게 한 30만 원 더 비쌌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고른 걸로 하게 돼서 이렇게 여동생은 샴페인 골드, 저는 화이트 골드로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게 동생 거고 아래쪽 게 제 거고요. 남동생이랑은 조금 이따가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친구랑 팔찌도 여기서 믿음직해가지고 그냥 진행을 했는데 팔찌도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마음에 들었고 위쪽에 있는 건 남동생 거, 이건 사은품으로 주신 담수진주 실버 목걸이, 친구랑 했던 팔찌랑 요거는 우리 삼남매가 같이 껴본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반지를 하고 왔습니다. 다이아 반지 고르실 때 참고하세요. 이렇게 보셨나요? 어쨌든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다이아 반지가 사실 그냥 보통 그냥 패션 반지
잘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라든지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런 거다 보니까 많이 안 따져보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가격 덤터기 씌우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도 이제 금값이 좀 비쌀 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아시겠지만 이 다이아는 또 따로 이렇게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 따로 다이아 따로 이렇게도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이아 반지 고를 때 팁을 알려드렸는데, 무조건 결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결혼 예물만 가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디자인만 보시지 마시고 디자인 14K인지 18K인지 금 함량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이아 등급은 어떤지 등등등등 찾아보시고 우신인지 GIA인지 등 따져볼 게 정말 많으니까요. 일생에 한 번만 해야 되는 반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어울릴 만한 그런 것들로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기 당하지 마시고 예약금도 이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좋은 곳에서 이렇게 반지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예쁜 반지 평생 끼실 거니까요. 다이아 반지 예쁘게 하시고요. 제가 오늘 만든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걸로 찾아올게요. 안녕.